어제 나오셨으면 할 말이 더 많으셨을까요? 아니면 오늘이 낫나요? 어제가 더 많았겠죠. 어제가 더 많았을 텐데 어제 나오신 분들은 상당히 힘들어하셨습니다. 이걸 어떻게 파악하고 전달해야 될까? 하루를 잘 비껴서 나오신 두 분. 일단 오늘 뭐 FOMC에다가 삼성전자 실적, 하이닉스에다가 제2의 다음 타자를 찾는 그런 섹터들 여러 가지 이야기할 게 많은데 일단 오늘 장에 대해서만 총평을 짧게만 듣는다면 유창희 본부장님부터. 네. 어제랑 정반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주가 지수는 뭐 눈에 보이는 거는 덜 오르거나 빠지긴 했습니다만은 많은 분들은 체감 지수가 나쁘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오늘 코스피 상승 종목이 730개고요. 코스닥도 상승 종목이 1251개입니다. 어저께 코스닥 상승 종목이 제 기억에 맞으면 90개인가? 네. 그리고 코스피가 50개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주가 지수는 특히 코스닥은 많이 밀리겠지만 주가 지수는 별로 안 빠진 것 같은데 개인 투자자분들의 체감 지수는 마이너스 3% 이상 됐을 텐데 뭐 오늘은 주가 지수보다는 본인의 종목군들이 많이 올라가지 않았을까. 물론 2차 전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예. 오늘도 좀 지옥이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2차 전지 관련한 이야기들은 잠시 후에 좀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고 네. 그 8월 이제 곧 8월입니다. 네. 8월 달에 올라갈 섹터 오늘 좀 끼를 보여준 섹터가 눈에 들어온 섹터가 있긴 있습니까? 있죠. 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주가 지수, 코스닥이나 코스피는 빠진 게 없어요. 물론 코스닥이 이틀 만에 70포인트가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만은. 근데 종목군들은 최근 일주일, 2주 사이에 많이 하락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제 움직임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예. 오늘 강했고 내일까지 강하는 종목군들이 오. 아마 8월 달에 상대적으로 조금 더 대장주가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판단하고 그 부분이 누가 주인공이 될 건지는 잠시 후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황유현 팀장님도 오늘 장 코멘트 특징적이었던 거 있을까요? 이제 밸런스를 맞춰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어제 2차 전지 주식들이 1시 이후로 예. 뭐 여러 가지 설들이 있지만 어쨌든 물량이 좀 많이 쏟아졌고요. 그 부분들은 거래량하고 거래 대금으로 특히 거래 대금으로 명확하게 좀 보여줬던 것 같아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거래 대금 기준으로 역사적인 최고 거래 대금을 찍었고 어쨌든 어제 음봉이 났잖아요. 에코프로도 음봉이 났고 에코프로 BM도 음봉이 났고 그러면 어쨌든 어제 기준으로 대량 거래가 많이 터지고 대량 거래가 나오고 대량 거래 대금이 나오고 음봉으로 마감했다라는 거는 시가 대비 종가가 내렸다는 거는 매도가 이겼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말은 쉽게 해석하면 파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았다라는 됩니다. 예, 지금 뭐 여러 가지 밸류에이션 의견이 있었지만 그러니까 어제 오전만 해도 어제도 힘들었고 오늘도 힘든 건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예. 올라도 힘들죠. 왜냐하면 뭐 저 같은 이제 PB의 입장에서는 누구는 2차 전지가 있으신 분도 있고 누구는 또 없으신 분들도 있고 네네. 과연 현금 있으신 분들도 있고 그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면 다 각자 솔루션들이 다 다르니까 굉장히 좀 어려운 하루를 보냈는데 저는 오늘 주구장창 매수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매수를 많이 했던 것 같고요. 매도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오늘 많이 올라간 것들은 또 줄이고 또 많이 떨어진 것들은 또 매수를 하고 그런 과정들을 겪었는데 다만 7월 달하고 8월 달에 약간 결은 조금 다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지금 전반적으로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쇼스키즈로 올라가고 있는데 에코프로 기준으로 지금 공매도 잔고가 굉장히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거든요. 이게 이번 주 월요일 기준으로 굉장히 많이 줄었기 때문에 거의 한 70%까지 줄었습니다. 고점 예. 대비해서 한 30% 이상 줄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 가서 다음 주까지 가서 이번 주에 공매도 통계를 내보면 아마 고점 대비해서 한 절반 정도로 줄 것 같은데 항상 과거 사례들을 보면 50% 정도 줄었을 경우에 이제 예. 주가의 가속이 많이 늦춰진 경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지난주 가서 이번 주에 공매도 잔고들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될 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포스코의 목표 주가가 포스코홀딩스의 목표 주가가 사실 한 3일 전만 해도 평균 목표 주가는 50만 원대였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일제히 상향을 시켰죠. 근데 포스코 퓨처 M도 그렇고 포스코홀딩스도 그렇고 대부분 다 이제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주도주들을 해석할 때 보면 한 4년치, 5년치 정도를 땡겨오면 거의 고점의 느낌이 났었습니다.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지금 주가를 설명하기 힘드니까 앞으로 4년치, 5년치 정도의 앞으로 얘네들이 매출액과 실적을 나온다고 할 때 이 정도 목표 주가, 지금의 주가를 설명해서 합당하다.
라는 걸 항상 가정에서 했었죠. 특정 종목은 2033년 밸류를 끌어온 그렇습니다. 것도 봤습니다. 그래서 리포트에서. 예. 우리가 대표적인 사례가 조금 이제 최근에 주식 하셨던 분들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카카오가 그랬었고 2021년에 그랬었고 그다음에 조금 먼 미래로 간다라고 하면 2007년, 2008년도에 조선주들이 그랬습니다. 예. 수주가 나오지 않지만 2012년, 2013년도 가면 우리가 중국으로부터 또는 글로벌로부터 수주가 이렇게 받을 거다라는 걸 가정해서 조선주들을 설명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그 밀어붙이는 게 조금 더 가긴 갔었죠. 그리고 예. 이제 서프라임 사태가 있었긴 했지만. 근데 지금 사실 7년, 8년의 밸류를 땡겨온 거는 우리나라 주식시장 바이오주를 빼고는 사실 역사상 처음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그게 3일을 못 가고 사실 무너졌죠. 네, 3일을 못 가고 무너졌는데 그리고 이제 대량 거래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차트를 조금 보시고 거래 대금에 대한 분석들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일단은 고점에서의 대량 거래 음봉은 일단은 조금 조심하자. 조심해야 되는 리스크 관리를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황윤 팀장님이 오늘 하실 말씀이 굉장히 많으신가 봐요. 멘트가 서두에 다 던졌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로운 경제 채널 EBC